안녕하세요 여러분, 클저명입니다. 오늘은 캠퍼싱 보드, 여기 보이는 캠퍼싱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캠퍼싱 보드는 근지구력에 정말 효과적인 운동이고 클라이밍에 도움되는 보조 운동 중에서 정말 손 꼽히게끔 좋은 보조 운동이에요. 그러면 제가 캠퍼싱 보드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주면서 저만의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클라이밍을 이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체기가 온다 하면 그 정체기를 극복해서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캠퍼싱 보드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는 캠퍼싱 보드를 할 때 일단 맨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으로 캠퍼싱 보드를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이 예를 들어 먼저 나가면 왼손이 따라오고, 그 다음은 왼손이 나가고 오른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나가고 왼손이 나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교차해서 팔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캠퍼싱 보드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 손에 나가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버티기나 턱걸이부터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갈 텐데, 이때 또 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팔이 완벽하게 이렇게 쫙 펴지면, 이렇게 완벽하게 팔이 쫙 펴졌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당겨 올라가기 어려워요. 캠퍼싱 보드는 생각보다 조금만 당겨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한 손이 위에 있고 한 손이 밑에 있을 때 한 손으로 이만큼을 당겨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캠퍼싱 보드를 할 때는 팔이 어느 정도 살짝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자, 팔이 이렇게 해서 완전 쫙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줘야 캠퍼싱 보드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쫙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다음 단계, 처음에는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몸이 양옆으로 막 흔들려요. 몸이 양옆으로 막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몸을 컨트롤을 안 하고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경우에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몸이 양쪽 옆으로 휘청거려서. 이제 캠퍼싱 보드에 조금 적응이 되신 분들은 몸을 양옆으로 움직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자, 몸을 컨트롤하지 않고 했을 때랑 몸을 컨트롤하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을 살짝 구부려주고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았다가 오른손, 나이스. 그 다음 팔 살짝 구부리고, 나이스. 또 나이스. 그 다음에 구부리고. 이제 내려와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은 손을 모아서 가서 반동이 크게 없었는데 이번엔 손을 교차시키면서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가자. 오, 좋다. 아. 자, 이렇게 몸이 휘청거리면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몸이 한쪽으로 스윙이 크게 받아서 다음 손을 잡으러 나갈 때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몸이 쏟아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오른손이 나가면 이 반대 방향으로 하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하체를 보내고 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팔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자, 요렇게 반대쪽 요렇게, 자, 반대쪽 요렇게. 반동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티지 않고 반동으로 가는 모습. 굉장히 힘을 아끼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갈 수가 있어요. 대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버티는, 몸을 보내가지고 버텨주면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숙련돼야지 반동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캠퍼싱 보드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그립에서 캠퍼싱 보드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홀드에서 캠퍼싱 보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캠퍼싱 보드는 하는데 잡고 내려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팔꿈치에 굉장히 부담이 가서 부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려오는 것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캠퍼싱 보드 목적에 따른 트레이닝 방법은 손가락 근력과 근지구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안 좋은 홀드에서 한 칸 혹은
두 칸씩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 최대 근력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큰 홀드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먼 거리 가주는 것이 좋아요. 두 칸 혹은 세 칸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빠져서 처음에 세 칸은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 칸은 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자 이렇게 세 칸을 갔는데 그 다음에 7번을 잡아야 되는데 7번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손이 바로 한 칸 밑으로 따라와가지고 7번으로 자 여기서 바로 당기기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왔다가 10번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캠퍼싱 보드를 이용한 여러가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캠퍼싱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캠퍼싱 보드는 부상 위험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자신의 역량에 맞게 캠퍼싱 보드 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종류를 정하면 그 종류를 하는데 사람의 몸은 적응이 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해주시는 것이 훈련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